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내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EU 집행위의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유럽 내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유럽 의회 의원 질의에 대해 EU 집행위는 고용, 사회, 노동 총국 담당 집행위원회 답변서를 통해서 해외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보고서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노동 착취를 금지하는 EU 규범의 준수 여부를 올해 중 평가할 예정이고, 유럽 지역 개발기금, 유럽 사회기금 사용의 EU 규범 위반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답변은 EU 내 북한 노동자 강제 노동이 EU 규범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EU 차원에서 사실조사 및 필요시 기금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EU는 금융, 교육, 해운,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5월 27일 채택한 데 이어서 7월 14일 북한을 이란 등 여타 10개국과 함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정 조치는 안보리 결의 2270호상 금융 제재, 그리고 미국의 북한 자금 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 등과 더불어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EU 대북 제재 압박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위한 EU 28개 회원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EU 그리고 EU 회원국과 대북 제재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7월 24일 일요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장관은 7월 24일 일요일 한 메콩 외교장관 회의, 7월 25일 월요일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7월 26일 화요일 아세안 플러스3 외교장관 회의에 각각 참석하여 그간의 상호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작년 말 공동체로 출범한 아세안과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윤 장관은 7월 26일 화요일에 연이어 개최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동아시아 지역 및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윤 장관은 이번 회의 계기에 주요국 외교장관과 개별 회담 내지는 환담을 가지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13개 국가와 양자 회담 혹은 환담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년보다 훨씬 많고 빡빡한 일정이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또한 윤 장관은 내일 7월 22일 금요일 외교부에서 아달라 베아트리스 자닌 마다가스카르 외교장관과 한 마다가스카르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양측은 최근 개최된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 대사관 공식 개관식을 환영하고 향후 정무, 경제, 개발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지역 정세와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25일 월요일 서울에서 이그나시오 이바니에스 루비오 스페인 외교차관과 제11차 한 스페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등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북한 및 한반도 정세, 브렉시트 그리고 테러 등 글로벌 현안 분야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11차 한 스페인 정책협의회는
현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자 EU의 주요국인 스페인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아시아뉴스 통신의 곽정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위안부 할머니 3명과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그리고 워싱턴 주립대대학원 존 던컨 교수 및 유은혜 의원, 최성 고양시장의 이런 사람들이 위안부 특별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제가 그런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것은 그분들 차원에서 제기하시는 것만큼 그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지금 준비는 돼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혹시 있는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위안부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이제 12월 28일 합의 이후로 정부는 계속해서 설득을 해왔다는 식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입장에 초의 변함도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제 오늘 최성 고장시장은 물론이고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그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기엔 그냥 그분이 했던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네가 뭐라고 맘대로 우리의 의산을 재단하느냐, 우린 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면서 울먹이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 올라오신 이옥선 할머니의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베의 사죄뿐인데 왜 우리가 다 죽길 기다리느냐, 우린 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까지 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재단 반대는 정대협에서만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지금 국회에 온 사람들은 나눔의 집 소장도 왔고 그 나눔의 집 회원 할머니들도 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헌재에다가 지금 12월 28일 정부 한일 합의가 무효라는 점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워싱턴 주립대 대학원 교수 그 한국학 교수마저도 학회에서나 유엔에서나 이건 인도적, 인권적으로도 이 합의는 무효라고 생각을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재단을 설립을 통해서 그 할머니들의 그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걸 들어주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단 설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결정이 되는 대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요. 또 말씀하신 그 피해자분들의 의견은 재단 준비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의견을 계속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욱더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노력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결국 오늘 그 할머니의 요즘 이거거든요. 누가 이 정부에 그런 협상을 하라는 대리권을 줬느냐, 위임한 바가 있느냐, 나아가 그 협상을 나라가 받아들여야 되면 받아들여야 하냐라는 계속 울분을 실제로 울부짖으셨고, 그다음에 아베 정부의 사과를 바라는 거지 재단 설립을 바라는 게 아니다. 재단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지 원치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정부는 재단을 설립을 통해서 재단 준비위원회에서 이 할머니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건 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의 의견도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고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그 ARF가 이제 다음 주에 있으면서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은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라는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ARF를 계기로 남북 외교장관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추측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또 어떤 입장? 네, 현재 그러한 양자 회담 내지는 환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북한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저희의 정부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되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뉴스핑 비영태 기자입니다. 그
오늘 그 교토통신하고 아사히 신문에서 일본 방위백서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그 우리 외교부에서 방위백서 내달에 다음 달에 아마 그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것 같은데 입수가 됐는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 파악해서 방위백서 그 내용에 보면 이게 뭐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의 핵무기가 이미 이제 소형화 탄도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남중국해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고압적 자세를 지적하기도 하고 또 그 지금까지 하여튼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그 일본 정부의 어떤 일반적인 주장을 계속 그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라든가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이 되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대로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영문의 고병준인데요. 그 ARF 관련해서 양자회담 그 숫자는 진행 중인 숫자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몇 개 13개국. 몇 개 국가 정도만 거론을 좀 해주실 수 있나 해서요. 그 조금 곤란한데요. 왜냐하면은 확정돼야지만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브리핑할 때 미얀마를 포함한 그 새로 정부가 들어서든지 아니면은 외교장관이 교체된 신임 외교장관의 경우 저희가 그걸 위주로 양자회담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현 단계에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약 13개 국가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매일경제신문 박태인 기자인데요. 그 오늘 위안부 재단 준비위원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위안부 재단 준비위원들께서 27일 날 발족한다. 그래서 위안부 재단이 다음 주 27일 날 발족하고 정부에서 27일 날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하셨어요. 나올 수 있냐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위원 중에 한 분은 27일 날 발족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날이 수요일이라서 그 수요 집회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그 27일이고 수요일 날에 정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예, 그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 중 재단 설립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과 또 재단 출범 구체 일자 그리고 거기에 계기에 참석할 인사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된 대로 말씀드리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그 정부 쪽에서 27일 날, 그러니까 그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27일 날 발족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27일 날 오실 수 있느냐 이사회에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27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필 수요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재단에 반대를 하시는 쪽에서는 좀 반발이 크더라고요. 하필 수요 집회가 있는데 뭐 이게 정부가 뭐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거냐,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서 혹시 정부 입장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7월 27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7월 중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데일리 장영환 기자입니다.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해주신 내용이긴 한데 작년 세계유산위에서 그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들이 이제 등재가 되는 게 결정이 됐고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측에서 약속했던 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인포메이션 셀터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유산이 등재가 됐지만,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했던 유산이 등재가 됐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우리 정부 측에서도 노력을 한 성과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아직까지 후속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 자료에도 보면은 뭐 준비위 정도를 뭐 꾸리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측에서 이대로 계속 지켜보고만 계신다면 사실 그나마 성과라고 했던 부분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일단 네. 궁금하고요. 예.
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본 측에 대해서 약속한 조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계유산위에서도 일측 대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런 약속이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한 내라고 하시는 거는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발표 후 2년 내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네.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압박을 네. 주시겠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 외에 뭐 다른 조치를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건 혹시 없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것은 일본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내용인데요. 그 19일에 탄도미사일 3발 발사한 거 관련해서 유엔에서 혹시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작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번 북한의 그 7월 9일 SLBM 발사 그리고 7월 19일 세 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 모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보리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9일에 발사한 SLBM에 대해서도 아직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지금 결국은 뭐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로 중국이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 처에서 뭐 해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그 7월 9일 SLBM 발사 이후에 안보리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7월 19일 날 또 탄도미사일 발사가 됐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는 아마 이 두 건을 종합해서 대응 조치를 지금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안보리 결의 2275를 만장일치 채택할 할 때 동참했고 또 그것을 충실히 이행했던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안보리 대응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데일리엔키 김가영입니다. 그 19일에 보도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북한, 중국, 러시아 국제 관광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게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그런 관광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그 단둥에서 열리는 그 북한 박람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중국이 갑작스럽게 취소한 그 의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언론 보도를 봤는데 지금 관련 사항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 다. 네. 네. 매일경제 박혜인 기자인데요. ARF에서 혹시 북한이랑 중국 혹은 북한이랑 러시아랑 뭐 외교장관 회담이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 저는 싶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